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새댁입니다. 어디서부터 사연을 꺼내 설명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두서없는 경황된 글이어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결혼을 했고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남편과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으며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콘돔에 구멍을 낸다거나 문어 수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관계를 맺어 부인을 임신시킨다는 사연을 하도 많이 접해서 제가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랑 정신적 보상 그리고 아이를 지우는데 아무런 태클을 걸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한 결혼이었습니다. 각자 일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썼고 그에 대한 성과를 얻게 되면 보람있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도 제대로 하고 월급도 더더 오르면서 돈을 잘 저축하고 미래를 계획해보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것이었고 저희가 준비한 인생이었죠.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은 저희 둘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양가 부모님께도 각자 미리 허락을 받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손주를 반드시 원하는 집안일 경우 저희 부부는 그 소원을 들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헤어질 각오도 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의 자녀 계획을 들으시고는 요즘 애를 사는 방식이라면서 동의를 해줬고 또 얼마든지 지지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애를 낳으라 마라 하는 건 오히려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라면서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너희 둘이 잘 살아라 라면서 세상 쿨하고 이해심 넓은 모습으로 저를 며느리로 환영해 주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제가 오히려 애를 키우고 살림하고 일까지 하느니 차라리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자 사랑하는 사람의 와이프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고요. 이렇게 저는 양쪽 부모님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생각도 전해드린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사람 마음이 갈대 같고 변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른 문제가 아닌 아이 문제로 말입니다. 애를 낳아야 하는 당사자인 제가 분명히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고 각서까지 받아냈고 결혼 전에 이에 동의를 못해주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까지 분명 여러 차례 드렸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생각을 바꿔버린 겁니다. 아이를 낳지 않을 거면 이 집안에 왜 시집을 왔냐면서 남의 집 대를 끊기게 할 작정이냐면서 아주 그냥 적반하장으로 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짜증난다며 며느리 잘못 구한 죄를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화풀이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변화를 감지했던 것은 결혼하고 7개월쯤 지나서 맡게 된 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저희 부부 둘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주말 말고는 어른들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시부모님이 굉장히 바쁘셔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도 약속을 퇴짜 맞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이유는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주일에는 아예 일정이 꽉 차 있어 만날 수가 없었고 어디 주부 합창단 같은 곳에서 단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합창대회에 나갈 준비를 한다고 주말마다 연습에 매진하신 바람에 저희가 그냥 전화로만 인사를 드리면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두 차례 집에서 모여서 밥을 먹는 것 말고는 딱히 만날 일이 없다가 설이 되어서 시댁의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시어머니랑 다 까먹은 사람처럼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얘는 안 들어서니? 라고 말입니다. 순간 남편과죠. 그리고 저희 부부가 딩크족을 선언한 걸 다 알고 있던 나머지 식구들이 흠칫 놀라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무래도 가족들은 저희가 더 이상 딩크족이 아니라 아이를 낳기로 생각을 바꾼 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냐? 너네 아이 낳기로 했어? 라고 시어머니의 질문에 재차 저희를 향해 물어보셨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서로를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상하게 말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었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시어머니와 따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한 듯 했어요. 서로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제가 곧바로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결혼 전부터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치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듯이 뭐라고? 아예 안 가지겠다고?
라면서 표정을 잔뜩 찡그린 채 입술을 삐쭉 내밀었어요. 누가 봐도, 남이 봐도 그 표정은 제 말에 동감을 못하겠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앞에서 제가 자신의 표정을 다 읽고 있던 말던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는지 계속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 바람에 식구들은 아주 모두가 다 뻘쭘한 기분을 느껴가며 이 어색한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고 이런저런 다른 얘기들을 막 꺼내기 시작했고요. 그 자리에서 저와 남편만 얼굴이 완전히 붉혀져서는 제대로 대화를 즐기지도 못하다가 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날 집에서 남편과는 결혼 후 처음으로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저는 저대로 어머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에 남편을 탓했고 남편도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으로 놀란 와중에 제가 따져대니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서로가 서로한테 기분이 좋지 못한 껄끄러운 감정을 느끼기만 하다가 겨우 화해를 하긴 했는데 왜인지 시어머니의 그런 발언은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 자꾸만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찝찝한 생각은 틀리지 않았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씩 시간이 될 때마다 서로의 집에서 만나 밥을 먹거나 시어머니가 합창연습을 한다고 저희를 불러서 코치를 해주길 원해서 몇 시간 동안 노래하는 걸 구경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구경을 하고 나면 꼭 배가 고프니까 요리를 할 시간은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간단한 외식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밖에 나갔다가 조그만 애기들이 엄마 손 꼭 잡고 걷고 있거나 안겨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차 남편과 둘이서 번갈아가며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에도 아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공손하게 그리고 기분이 최대한 나쁘지 않게 드려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 생활 내내 저희 부부도 애 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고 얘를 안 만드는 저희를 향해서 시부모님도 말 안 듣는 며느리 부부라고 오해를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건 모두를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고심한 배려였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이것을 또 까먹으셨다는 듯이 아기를 보자마자 한참을 그냥 그 얘기만 쭉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저 아기가 내 손녀 손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듯이 대화를 하다 말고 그 얘기가 있는 테이블 쪽을 아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면 저랑 남편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 왜요? 하면서 물어보거나 애기의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안달이 나곤 했었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시어머니가 매번 그렇게 남의 집 애기들을 부럽다는 식으로 쳐다보니 저희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죄를 지은 찝찝한 기분이었달까요? 여기서 끝이면 다행인데 시어머니는 꼭 그냥 아기를 쳐다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 부부한테 번갈아가면서 한마디씩 던지셨습니다. 니들도 저런 애들을 낳아야 인생을 알지. 어린 것들. 이러면서 저희가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인생을 다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고 어린 애들이라며 아이를 낳으라더군요. 급기야 제가 시어머니께 뭐라 말대답을 하려다가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꾹 참고 그냥 네라고만 대답을 하면 시어머니는 본인 말이 맞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이라는 듯이 너네는 아직 천들라면 모른 거야. 그래서 얘를 안 낳겠다니 어쩌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라면서 저희의 딩크선언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 무시를 하셨어요. 워낙 완강하게 아이를 안 낳는 게 말 같지 않은 짓이라며 말을 하니까 어린 저나 저희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말씀을 듣고 있을 수밖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결혼 전에 각서까지 쓰고 부모님 허락을 받은 것인데 그딴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겠다는 듯이 저의 말들을 다 무시한 채 자신은 손주를 보고 싶다면서 강요를 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해버리는 시어머니가 너무 믿고 싫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같은 아파트에서 애기랑 함께 있는 제 또래의 여자들을 보기만 하면 그렇게 저와 비교질을 해대면서 상대 여자와 제가 둘 다 뻘쭘해하고 불편해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전거 위에 탄 애기가 엄마랑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불안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아이고 애기가 있네 이 집은 라면서 아니나 다를까 애 엄마한테 살살 말을 걸더라고요. 애가 몇 살인지를 물어보더니 급기야 애기는 언제 낳았는지 애는 왜 낳은 건지 애기를 낳으면 기분이 어떻냐는 등의 필요 이상의 질문들을 애엄마 부담스럽게 물어보는 바람에 제가 급기야 어머님 이라고 말을 하면서 질문세를 멈췄고요. 만약 제가 아니었더라면 시어머니는 심지어 남편이랑 어떻게 애를 만들었는지까지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마트를 가더라도 가는 길에 애기를 보게 되면 애를 마냥 귀여워하는 게 아니라 꼭 애를 키우면 기분이 어떻고 인생은 어찌 달라지는지 등 아주 그냥 철학적이고 인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누가 봐도 오지랖이고 꼴값이라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던져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분이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질문들이 다 저 들으라고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하는 소리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기 낳아 좋다고 하는 애엄마들 대답만 들으면 거봐 이런 거야 인생은 라면서 마치 애기를 안 낳으면 그건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도 아니고 인생다운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말을 하는 바람에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 자체가 아주 거부감이 들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 가지겠단 말을 꼭 하지 않더라도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애 낳으란 부담을 줘서 언젠간 사이가 틀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남편한테 시어머니 흉을 보는 것도 힘들고 남편한테 시어머니 부담스럽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 자체가 힘에 부쳤고요. 웬만하면 필요 이상의 만남을 만들면서 시어머니랑 마주할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웬만하면 일하느라 바빠서 주말에는 쉬고 싶다면서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주변 시댁 식구들에게도 미리미리 언지를 던져가며 바쁜 척 이미지를 만들어갔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덜 받아보려고 제 딴에는 제 기분 나아지게 해보겠다며 머리 굴려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미한 교통사고로 당해서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되었어요. 깁스를 한 지 2주 정도 되었고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에서 출근도 급하게 재택근무로 돌리거나 필요하면 친정엄마 도움을 받아가면서 엄마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출근했다가 퇴근을 하곤 했는데요. 제가 교통사고로 당한 것은 시어머니도 이미 제 전화를 받아서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서 당분간 깁스를 하게 되었다며 그냥 소식을 전하고자 시아버지께 먼저 연락을 드렸고 옆에서 제 통화를 듣고 계시던 어머니도 아이고 조심했어야지 하면서 제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출근한 사이에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그냥 사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대뜸 지금 우리 아들 집이에요? 라고 하셨답니다. 엄마는 당연히 저희 집이 아니었고 본인 집에 계신 상황이었고 제가 퇴근을 할 때쯤 차를 끌고 저를 데리러 오려고 대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아니요, 저는 제 집이죠 라면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딸내미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라면서 갑자기 저에 대한 훈계를 하셨다더군요. 저는 이 모든 걸 저희 친정엄마를 통해서 회사에서 전해 들었고 퇴근을 하자마자 만난 엄마한테 속사포처럼 무슨 일이 있었냐고 더 따져 물어보니 글쎄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어디 여자 입에서 애를 안 낳겠다는 경박스러운 말이 나오냐? 라면서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운 줄 알라면서 창피해야 하라는 악담을 퍼부었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저대로 애를 안 낳겠다고 한 건 나인데 왜 우리 엄마가 혼이 나야 하냐며 화가 단단히 났고 엄마는 엄마대로 딸의 인생이고 딸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며 더군다나 딸은 결혼하기 전부터 몇 차례나 아이를 안 낳겠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왜 이제서야 말을 바꾸냐면서 시어머니한테 엄청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셨다고 하고요. 그 길로 저는 깁스를 한 채 집에 가자마자 남편하고 또 한바탕을 했네요. 그러다가 남편과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 남편 차를 타고 그 시간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자꾸만 애를 안 낳겠다고 하는 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슬쩍슬쩍 지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각서까지 써놓고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지 엄마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남편이 제 눈에는 시어머니랑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왜 계속 아이 문제 때문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 엄마까지 시어머니한테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들어야 하냐면서 무지막지하게 씩씩거리며 화가 났었고요. 결국 시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따져 물어서는 이제 다시는 그딴 잔소리는 나한테 하지도 말고 우리 친정 부모님도 건들지 말라는 소리를 제대로 해줄 참이었습니다. 제 딴에는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를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당일에 저희 엄마한테 쓴소리를 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급기야 저를 불편하다는 듯이 피하면서도 저희 엄마한테 못다한 소리를 저한테 하겠다는 듯이 제가 시댁에 왜 온 줄 안다는 듯이 말하면서 넌 자매가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라며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왜 때문에 온 건지 말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저는 오히려 남편과 함께 시댁 분위기를 살피면서 저녁 드셨어요? 라며 자연스레 자리에 앉아보려고 했는데도 말이죠. 시어머니는 너 네 엄마 편 들려고 온 거면 당장 나가. 애 안 낳는다는 며느리로 필요 없다. 나가. 라고 계속해서 저를 쫓아내려고만 했고요. 남편이 보기에도 시어머니가 너무했다 싶었는지 남편은 계속해서 엄마 이미 약속했잖아 라면서 지속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옆에서 계속해서 저한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하고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하고 급기야 네 엄마나 니나 똑같은 것들이라면서 애를 안 낳는다는 건 머저리 같은 년들이나 하는 소리인데 그걸 며느리란 년이 하고 자빠졌다면서 쯧쯧거리는데 도저히 듣고만은 못 참겠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시는 시어머니의 뒤통수에다 대고서 야 각서 가져와 라고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갑자기 웬 각서 내면서 어리둥절해 하는데 제가 남편에게 가방 안에 있는 우리 각서 꺼내 이 새끼야 라면서 확 한 대 치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니 남편이 얼떨결에 막 가방을 뒤져서는 급기야 제가 집에서 챙겨온 저희 부부가 결혼할 적에 썼었던 그 각서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장에 그 조항 첫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사전에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추후에 아이 문제로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시에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합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라면서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를 내질렀어요. 제가 거의 달려들려는 듯이 소리를 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합의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오히려 애 안 낳는다는 너한테 우리가 이혼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저한테 너 나한테 하는 말이냐? 라며 화를 내는데요. 저는 시어머니 보란듯이 남편을 향해 너랑은 이제 이혼이다 라며 돌아서서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당연히 제 말이 진심인 걸 아니까 오해를 풀라면서 그날부터 내내 자기 엄마가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면서 그제서야 엄마 욕을 제 앞에서 하는데 이미 전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쫓아내고 재산 정리를 하는 와중에 이혼 소송을 할지 소송을 해서 내가 너한테 위자료까지 받아내야 하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분이 안 풀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한테 소송 걸려 하는데 당신 아들은 자꾸 봐달라고 하네요. 어떡할까요? 내가 봐주고 당신을 소송 걸까? 아니면 그냥 당신 아들한테 소송을 걸까? 라면서 딸랑 두 가지의 선택권을 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자신을 고소할 수 있다는 말에 혈압이 올랐는지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라고 계속해서 저한테 욕을 퍼붓고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분해서 안 되겠다며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한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한 것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과 그에 대한 이혼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소송부터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전화 녹음 파일을 가지고 계셔서 소송이 훨 수월했는데 시어머니는 뒤늦게야 저희 집 변호사로부터 제대로 된 고소 접수 상황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인 측의 잘못들 그리고 그간 저를 향해 막말을 퍼부은 것이 얼마나 악질인지를 따져 물으니 아주 그냥 깨갱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희 엄마한테도 전화를 해서는 용서를 해달라고, 아이는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낳지 않아도 된다고 애걸을 하시고, 급기야 아이를 가지라고 한 건 자기 조상이 자기 꿈에 나와서 손주를 봐야 한다고 닥달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는 별 또라이 같은 핑계를 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상황을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서 있는 제게 잘못을 구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함께 찾아와서는 처음 약속과 달리 말을 바꾼 것을 미안하다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셨고, 급기야 제가 그대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며 저희 엄마가 오실 때까지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주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는데요. 1시간 정도가 지나서 뒤늦게 저희 집에 도착한 엄마한테까지 똑같이 머리를 숙이고 진심으로 눈물 가득 고인 채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를 하시는 시어머니 꼴을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난 후에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남편하고는 각서를 다시 써서 언제라도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나 우리 부모님이 나와 마찬가지로 욕을 먹게 되면 당신 부모부터 당신까지 고소를 넘어서서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외에 합의 명목으로 돈 5천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항목을 가장 일바로 넣었습니다. 당연히 지장 찍고 변호사 자문 구해서 법적 효력 인정받았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가 각서를 쓴 것까지 옆에서 다 확인을 하셨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행하지 않을 시 돈 5천만 원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날 후 완전히 아이에 대한 말을 입 밖으로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며 몸소리를 치셨습니다. 제발 아이 안 낳겠다는 부부한테 애 낳으란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